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피놀 카메라란 이제 카메라가 조그만 구멍, 이런 피놀이라고 부르는 구멍을 통해서 3차원 물체를 이제 2차원 이미지 평면으로 매핑하는 수학적인 이제 카메라 모델링 방법을 이제 제가 피놀 카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어떤 수학적인 카메라 모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적 카메라 모델링 방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가장 직관적이고 이제 비교적 연산이 단순하기 때문에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모델링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다시 이제 이전 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떤 3차원 공간상의 물체가 있을 때 어떤 카메라 박스가 있다고 치면은 카메라 입구에서 어떤 조그만 구멍인 피놀을 통해서 이제 이 3차원 물체를 이제 빛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빛이 어떤 조그만 구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하 좌우가 전부 다 반전돼서 여기 끝에 있는 이미지 평면에 이제 매핑이 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미지 플레인이 되겠고 이 점이 피놀, 이 3차원 오브젝트, 그리고 여기 이미지 평면과 피놀까지의 거리를 저희가 초점 거리, 포컬 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항상 이렇게 상하 좌우가 반전된 그 상을 이제 저희 읽기 때문에 카메라는 읽을 때 항상 상하 좌우를 반전돼서 이렇게 이미지를 리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상에서 이미지를 볼 때는 항상 정확한 이제 3차원 오브젝트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런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 연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평면을 앞으로 이제 동일하게 포컬 랭스만큼 이동을 시킨 다음에 상하 좌우를 반전시켰다고 해석해도 이제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항상 이렇게 반전해서 읽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그 수학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 모델링을 이제 좀 더 변환을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포컬 랭스만큼 앞으로 가져온 이미지 평면을 저희가 버추얼 이미지 평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 물체는 이제 상하 좌우가 반전되지 않고 똑바르게 이미지가 매핑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슬램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이제 어떤 카메라 모델을 이제 자주 보셨을 텐데 이 카메라 모델이 바로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이고 이러한 백그라운드적인 설명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네, 피놀 카메라 모델 이제 P2 공간상에서 이제 표현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옆 XZ 평면만 표현한 것과 3차원 공간상에서 표현한 것으로 그 카메라를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의 정면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Z축으로 표현을 합니다. 카메라에 여기 카메라 센터 C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정면 방향을 Z축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플레인을 이제 앞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센터로부터 이제 P0까지의 거리가 이제 F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이제 F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3차원 공간상의 점, 큰 X가 있을 때 이는 보통 이제 P3 공간상의 점, 이제 이렇게 4차원 벡터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 센터도 이제 3차원 공간상이 아니라 이제 P3 공간상에 있는 4차원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이것이 이제 1로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1을 없애서 이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 됐다 해서 X 틸다 또는 C 틸다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수학적으로 엄밀한 표현 방법이고요. MVG 책에서는 이 표기법을 쓰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 틸다를 없애서 이제 해석을 해도 무방을 합니다. 그래서 인호모지니어스 좌표계로 표현한 3차원 점을 이제 X 틸다, 이제 카메라 센터를 이제 그 C 틸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거리고 이제 P는 여기서 여기 있는 이미지 평면상의 딱 정중앙에 있는 점을 저희가 P라고 스몰 P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점을 저희가 주점 또는 프린시팔 포인트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이 이제 원점으로 프로젝션 되면서 여기서 원점이 카메라 센터겠죠? 카메라 센터를 이렇게 프로젝션 되면서 이제 이미지 평면에 딱 맺히게 되는 스몰 X가 있는데 이 스몰 X가 이제 포컬 랭스 길이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달라지는 다음과 같은 이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대문자 P, 이 대문자 P 같은 경우에는 P3 공간상에 있는 이 그 큰 X를, 이 대문자 X를 스몰 X로 이제 변환해주는, P2 공간상에 있는 이 스몰 X로 변환해주는 어떤 그 행렬을 이제 3x4짜리 행렬을 저희가 P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를 유도하는 과정까지 이제 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X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3차원 공간상에 점 X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에 그 보셨던 이제 XZ 평면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색깔을 칠한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F 대 X는 Z 대 대문자 X로 저희가 비례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저희가 궁금해하고자 하는 것은 이 스몰 X가 얼마인가, 이것을 저희가 궁금해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비례식을 풀게 되면은 이제 X 스몰 X는 이제 Z분의 이제 FX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Z분의 FX가 우선 여기 스몰 X가 되게 되고, 이 YZ 평면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Y도 이제 Z분의 FY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렇게 구하게 되고, 여기서는 Z는 F인 평면, 이미지 평면이기 때문에 Z 값은 항상 F가 되게 됩니다. 네, 우선 다음으로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 즉 이제 사형 행렬이라는 P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젝션 행렬 이 P는 P3 공간상에 있는 점을 P2 공간상에 있는 이제 점 스몰 X로 변환하는 행렬을 말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행렬을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렬 P 같은 경우에는 4차원
공간상, 즉 P3 공간상에 있는 점 대문자 x를 이제 스몰 x로 이제 매핑하는 어떤 하나의 그 함수다 또는 행렬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를 이제 그 행렬을 펼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가장 나이브한 버전은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 XYZ1에다가 앞에 어떤 행렬이 곱해짐으로써 이제 이 스몰 x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간단하게 그 행렬로 나타내면은 여기 파란색이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 여기 있는 x가 여기 있는 4차원 벡터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져서 스몰 x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이아고널 텀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FF1을 빼면은 여기가 아이덴티티와 0이 나온다는 것이고요. 총 이게 3x4짜리 행렬입니다. 네, 그림으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P3 공간상에 있는 어떤 점을 이제 P2 공간상에 있는 스몰 x로 매핑한 행렬을 P라고 하는 거네. 네, 그리고 이제 주점, 즉 프린시팔 포인트와 이제 인트린식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2차원점 x를 이제 이미지 픽셀 좌표계 i로 나타내려면은 이제 기존의 좌표계 주점의 크기만큼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점을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스몰 x로 매핑하는 것까지는 봤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미지 평면, 즉 VGA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640x480짜리 어떤 픽셀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하게 되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스몰 x를 다시 한번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 스몰 x를 어디로 변환을 하느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미지 평면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이미지 평면에 이제 보통 좌측 상단 여기를 이제 이미지 그 코디네이트 픽셀 좌표계 i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UV 좌표계라고도 표현이 되죠. 이제 이 스몰 x를 여기에서 본 점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본 점으로 표현을 해주려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 주점 프린시펄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주점의 이 좌표만큼 이제 저희가 방금 구한 스몰 x 스몰 y에다가 더해줘야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i 좌표계에서 본 이제 진짜 스몰 x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XYZ가 사실상 이제 주점까지 더해져서 이미지 평면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640480짜리 픽셀에서 얘가 어딨냐를 저희가 알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PXPY까지 더해져서 다음과 같은 최종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프로젝션 행렬이 이제 다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는 그냥 여기에 있는 이 값들만 있었는데 여기 PXPY가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여기도 PXPY가 추가돼서 최종 폼의 형태를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크게 3x4짜리 행렬이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이 3x3짜리 이제 행렬만 따로 떼어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K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자세히 K를 이제 펼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이제 초점 거리와 어떤 카메라 센터 CX, CY, 프린시펄 포인트라고도 하게 되고 또는 PXPY를 이제 넣게 되면은 이제 이를 이제 내부 파라미터 행렬, 인트린직 매트리스 또는 캘리브레이션 행렬 K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하는 K 행렬이 바로 이 행렬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카메라 이제 좌표계 자체가 이제 원점으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이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 이제 중심이 전부 다 C이고 이게 원점 3차원 공간상에서의 원점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슬램은 이제 카메라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 센터는 항상 이제 원점이 아닌 어떤 다른 공간상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원점 좌표계는 따로 이제 O라는 좌표계가 여기선 W군요. W라는 좌표계가 있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카메라 좌표계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해석했었던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점 X가 사실상 원점 좌표계에서 본 X5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본 X5가 되겠죠. 근데 이를 이제 저희는 이제 카메라 센터에다가 넣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션에서 이미지 평면상에서 이제 프로젝션된 점을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T를 곱해줘서 이제 이 카메라 좌표계 C에서 본 그 점으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T는 이제 원점과 이제 카메라 그 원점 사이에 어떤 변환 행렬을 의미하게 되고요. 따라서 이 점을 여기다가 그 앞에다 T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원점 좌표계에서 본 점이 아니라 카메라 좌표계에서 본 점 XC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한 번 더 변하게 되는데요. 아까 전에는 이제 아까 K0까지 저희가 유도를 했었죠. 이렇게 K 그리고 0까지 이렇게 3x4라고 유도를 했었는데 여기다 더 추가적으로 앞에 이렇게 T까지 이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XO는 그대로 이제 두고 이 TXO가 여기 있는 이 TXO입니다. 그래서 여기 TXO에서 이 T만 따로 이제 여기 기존의 P랑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XO는 그대로 있고요.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 이제 프로젝션 행렬의 이제 폼은 다음과 같이 K, R, T로 이제 부르게 되고 총 3x4짜리의 행렬이 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사형 행렬, 즉 프로젝션 행렬의 제 최종적인 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카메라 이제 프로젝션 행렬 이제 P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P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있는데요. 이제 이를 이제 일반적으로 퍼스펙티브 엔포인트 알고리즘, PNP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PNP 알고리즘은 이제 n이 무슨 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되게 상당히 많은데 이제 P3P도 있고 P6P도 있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P6P, 즉 6개의 점을 활용해서 카메라 프로젝션 행렬 P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일반적으로 DLT라고 저희가 부르게 되고, 이를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실제 그 비전 오도메터리 같은 데서는 잘 쓰지는 않지만 이제 개념을 익히는 데 때문에 이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원 공간상에 어떤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있게 되고요. 이 카메라가 어떤 그 공간상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해봅시다. 이 공간상에 있는 점들이 각각 이제 카메라 센터에 프로젝션 돼서 이제 어떤 대응점 쌍, 2차원 상에 있는 어떤 대응점 쌍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 파란색 점으로 나오게 되고, 이 모든 점 쌍들 간에 저희가 관계를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의 점이 지금 공간상에 있고 12개의 이제 2D 점이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i번째 점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션 매트릭스 P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i번째 점으로 이제 매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PXI를 이제 자세히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P를 이제 3x4짜리 행렬인데 여기서 로우 벡터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3x4니까 이제 3개의 이제 로우 벡터를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각각의 이제 XI를 합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 같은 행렬을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떤 트릭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 벡터와 여기에는 이 벡터가 같다라고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상에서 벡터의 이제 외적은 이제 0이 되게 됩니다. 같은 이제 벡터에 대한 외적은 항상 0이라는 특징을 활용을 해서 이것과 이것을 내적하면은 이제 0이라는 어떤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같기 때문에 0인 것이죠. 근데 이 트릭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이 식이 다음 한 번 더 변하게 됩니다. 이제 x가 이런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안에 곱해져서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최종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저희는 어찌됐든 이 P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P를 찾는 것입니다. P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전부 다 P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줄 수 있게 되고요. P식으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P 벡터가 되게 되고, 여기 보면은 12차원짜리 벡터가 되겠죠. 3x4짜리 행렬에 모든 원소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떤 2n/12짜리 어떤 큰 행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의 점에 대한 어떤 그 식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점당 어떤 두 개의 그 어떤 식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 식이 나오게 되고, 근데 저기는 지금 저희는 12차원 벡터이기 때문에 이를 그 제대로 구하려면은 최소 이제 이 그 점들이 6개는 있어야지 이 12차원짜리 벡터를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식은 2개인데 지금은 미지수는 12개인 상황인 것입니다. 네, 대응점 쌍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노이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P는 0 형태로 나타낸 것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랭크가 이제 항상 플랭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AP는 0이라는 이 식에서는 원래 이 A의 널 스페이스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P의 해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A의 널 스페이스를 지금 저희가 이제 노이즈 때문에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여기가 랭크가 하나 모자라지 않고 항상 여기가 플랭크이기 때문에 이제 널 스페이스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A를 SVD 분해한 다음에 이제 그 V 트랜스포즈 행렬의 마지막 열 벡터를 구함으로써 널 스페이스와 가장 근사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A를 이렇게 그 SVD 분해를 하게 되면은 UD V 트랜스포즈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열 벡터를 저희가 구하게 되면은 이것이 가장 널 스페이스와 유사한, 여기 가장 그 작은 그 싱귤러 밸류와 대응하는 열 벡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와 유사한 P의 근사해를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 이제 스케일을 벡터 이 P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을 제외하고 총 11개의 이제 식이 필요한데, 이제 한 점당 식이 이렇게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최소한 6개 이제 식이 있어야지 이제 이 P를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총 점이 지금 12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해당 알고리즘은 이제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거의 이제 사용되지 않고요.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이제 강건하고 더 좋은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제 지오메트릭 에러, 여기서 리프로젝션 에러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함으로써 이제 P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리프로젝션 에러, 즉 지오메트릭 에러를 구하는 이제 초기 값을 이제 이 DLT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구하는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되겠고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이제 다음 링크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카메라 프로젝션 행렬 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를 구하는 DLT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제 디스토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토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수학적으로 두 가지 분류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요. 어떤 카메라 렌즈 자체에 의한 왜곡을 이제 저희가 레디얼 디스토션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어떤 물리적인 그 차이, 렌즈와 센서 자체가 살짝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디스토션을 저희가 탄젠셜 디스토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 레디얼 디스토션은 이제 그 카메라 렌즈 자체에 의해서 그 구부러지는 굴곡을 말하는데요. 또 이렇게 배럴 디스토션과 핀 쿠션 디스토션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오목과 볼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한 수학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K1과 K2와 K3라는 파라미터를 저희가 알고 있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점을 넣었을 때 어떤
그 왜곡이 된 점, 이 점을 어떤 K1, K2, K3를 구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점, 왜곡된 점의 좌표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탄젠셜 디스토션에서도 여기서 P1과 P2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어떤 점을 넣게 되면은 이제 P1과 그 P2의 그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이제 탄젠셜 디스토션 된 어떤 점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합쳐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그 식 자체의 의미를 다시 보게 되면은 어떤 x, y를 저희가 넣게 되면은 이제 그 이 레이디얼과 탄젠셜 디스토션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이제 왜곡된 어떤 점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거꾸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왜곡을 언디스토션된 이미지를 저희가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전부 다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다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K3는 딱 안 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P1, P2도 안 구하고 K1, K2만 구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각자의 이제 니즈에 맞춰서 이제 그 파라미터를 구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왜곡 모델, 디스토션 모델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어떤 프로젝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션 모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파이라는 함수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파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TCW와 어떤 XW라는 어떤 그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이 어떤 카메라 좌표계의 포즈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카메라로 프로젝션 되어 어떤 카메라의 어떤 점 PC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프로젝션 매트릭스고요. 따라서 3차원 점이 여기 있는 함수를 쭉 지나와서 2차원 이미지 픽셀로 가는 어떤 모델을 저희가 프로젝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선은 이렇게 XW 먼저 이제 그림으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공간상에 이렇게 그 XW라는 이제 월드 좌표계가 있고 이렇게 XW라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카메라 좌표계가 이렇게 있었을 때 카메라 좌표계는 보통 원점으로부터 일정 그 간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T만큼 떨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TCW만큼 떨어져 있어서 내부를 펼쳐보면은 이제 RCW와 스몰 TCW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월드 좌표계에서 본 점 X를 이제 카메라 좌표계에 본 그 XC로 이제 저희가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XW에다가 TCW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그 XC, 즉 이제 카메라 좌표계에서 본 점 XC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제 XC는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P3 공간상에 이제 그 4차원 벡터가 되겠고요. 근데 다음으로는 이제 그 카메라 좌표계에서 이제 본 점까지 변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레이를 구해줍니다. 이제 P2 공간상에서 이 직선, 이 원소를 저희가 구해주게 되는데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 ZC를 이제 그 나눠줌으로써 여기에서 이 마지막 차원을 없앤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ZC를 이렇게 나눠줌으로써 이 Z 이제 필드가 이제 1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값은 전부 다 이렇게 그 ZC로 나눠준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션 레이가 곧 여기에 있는 이 PC의 틸다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직은 레이입니다. 아직은 여기 그 이미지 평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그 이미지 평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초점과 초점거리와 이제 카메라 센터를 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원래 렌즈에 대한 디스토션을 저희가 먼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요. 렌즈에 대한 디스토션을 고려를 해서 이제 여기 있던 U 틸다와 V 틸다라는 어떤 레이가 어떤 그 왜곡된 어떤 점으로 매핑이 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초점거리와 이제 카메라 센터만큼 이렇게 딱 곱해져서 이제 UV 좌표계에서 본 점 PC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맨 처음에는 어떤 점이 카메라 좌표계에서 본 점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레이로 프로젝션 레이로 변환시키고 프로젝션 레이에서 이미지 평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카메라 센터를 이렇게 더해주고 포컬랭스까지 곱해줌으로써 이제 최종적으로 파란색 점 이렇게 PC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전체적인 과정이 이제 프로젝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카메라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이제 체크보드 캘리브레이션, 즉 장애 메소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ICCV의 이제 1999년도에 최초로 제안되었던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PMP라는 어떤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이제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었는데 이제 이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 P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매트릭스 P는 3x4 행렬이고 안에 이제 KRT가 다 있었었죠. 이제 KRT 즉 이제 인트린직과 이제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이제 이 장애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의 핵심은 이제 카메라 이제 체크보드를 어떤 사용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체크보드는 저희가 크기와 어떤 개수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점을 저희가 원점으로 잡게 되면은 이 원점으로부터 이제 그 상대적으로 떨어진 점들의 좌표를 저희가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점을 잡을 때도 좀 특이한 점이 이 원점을 Z가 0인 점으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가 X, 여기가 Y이고 어떤 Z가 0인 저희가 하나의 그 어떤 평면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저희가 따라서 원점을 여기로 잡고 카메라는 이게 원점으로부터 여기 떨어져
떨어져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은 전부 다 Z가 0이고 저희가 다 위치를 알고 있는 점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점의 좌표가 엄청나게 단순해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땡땡땡 콤마 땡땡 콤마 0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다음으로는 어떤 이제 피처를 이제 추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2D 어떤 그 코디네이트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3D 점과 2D 점의 어떤 그 매칭점 쌍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배운 것처럼 이제 x는 px, 스몰 x는 이제 대문자 p, 대문자 x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px가 이제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아까 kit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는 이 대문자 x 자체가 이제 여기 z는 0인 항상 0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r이 항상 이제 r1, r2, r3라는 컬럼 벡터로 나타내게 되지만, z는 0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r3 컬럼 벡터가 항상 이제 식에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특징이, 어떻게 보면 파라미터를 좀 덜 고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좋은 특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z는 0이기 때문에 여기를 사실상 삭제하고 r3 컬럼 벡터를 사실상 삭제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3x4짜리 행렬이었었는데 이제 3x3짜리 이제 정방 행렬로 저희가 변환하게 됩니다. 네, 이 3x3짜리 이제 정방 행렬은 이제 저희가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체커보드 평면에서 이제 이미지 평면으로 변환하는 호모그래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도 평면이고 이제 프로젝션 된 여기도 평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둘 다 평면이어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3차원 공간상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P2 공간상에서의 이제 그 변환, 즉 호모그래피 변환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가 R3 컬럼이 삭제돼서 얘가 3x3이 되기 때문에 3x3은 아까 이제 호모그래피 행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제 체커보드는 패턴의 길이와 개수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그 체커보드 평면, 얘 파이 제로라고 부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xi들을 전부 다 알고 있게 되고, 또는 특징점 추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2D 상에 있는 점들도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페어들을 저희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값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값이 아까 3x3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호모그래피 행렬이기 때문에 저희가 호모그래피는 저희가 이 값을 구하기 전에 미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평면상의 점과 여기 있는 평면상의 점의 호모그래피를 따로 구하게 되면은 이것이 호모그래피와 같기 때문에 여기 알고 있는 값이 있고 모르는 값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1대1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각 식에다가 k 인버스를 곱해서 우선 k를 넘겨주게 되고요. 넘겨주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r에 이제 두 개의 컬럼과 t 벡터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제 이 호모그래피는 따로 구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값, 모르는 값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회전 행렬의 좋은 특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r 컬럼 벡터와 r2 컬럼 벡터가 사실상 회전 행렬이기 때문에 서로 직교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내적은 0인 특성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r1 컬럼 벡터는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일 테고, r2 컬럼 벡터는 이거 곱하기 이거일 것입니다. 즉 그래서 두 개를 내적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항상 0을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것이 회전 행렬의 컬럼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식이 나오게 되고, 또한 스케일을 제외하고 여기에 있는 점의 이제 스스로의 내적과 여기에 있는 이 컬럼 벡터의 스스로의 내적은 항상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올소노멀 매트리스의 특징이죠. 따라서 이 식을 따로 이제 여기서 또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파란색을 두 번 곱한 것과 이제 이 노란색을 두 번 곱한 것이 같다는 이제 두 번째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행렬을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식을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하나의 체커보드 이미지로부터 위와 같은 이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캘리브레이션 행렬 이제 K를 저희가 구하려면은 이제 여기 스케일 파라미터는 요즘은 잘 안 구하긴 하는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5개의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하나의 이제 그 이미지, 어떤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딱 그 장애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두 개씩이 나오니까 최소 이제 3개 이상의 체커보드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지 이제 여기 있는 이 캘리브레이션 행렬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실험상에서는 우선 5개의 이제 이미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최소 3개는 되어야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K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식에서 K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K 인버스 이거를 이제 저희가 5개 이미지 쌍이 있으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실 때는 5개 훨씬 이상, 20개에서 30개 이상을 사용하셔야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 마이너스 트랜스포즈 K 마이너스 1을 이제 SVD를 사용을 해서 분해하면은 이제 K 행렬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식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는 이 아까 우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K를 구했기 때문에 아까 K 인버스 H, 원래는 이것만 알고 이거는 몰랐었는데 방금 전에 식 3개 이상을 통해서 이제 K 인버스를 구했죠. 따라서 이것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값이 돼서 이것이 1대1 그 컬럼 이제 형식으로 그 비교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식들도 전부 다 언노운
노온에서 이제 노온이 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을 한 번에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게 되고, 얘를 구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회전 행렬의 특성상 이제 세 번째 컬럼 벡터는 컬럼 벡터의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 또한 이제 한 방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K와 R과 T를 이제 그 체커보드를 통해서 바로 딱 구함으로써 이제 프로젝션 행렬 P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장애 메소드라고 하게 됩니다.